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몬테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3명이 중태여서 사망자 수 늘어날 가능성 큽니다. 몬테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에서 중국 국민이 포함됐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총격범 트렌의 집에서는 다량의 탄환과 소음기 제조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되면서 이번 사건은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몬테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노인이 노인들을 무더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희생자 11명 중 대부분이 60, 70대 노인이었고 용의자 휴켄 트렌도 72세입니다. 이번 총격 참사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와의 연대를 표했습니다. 북가주 하프문베이의 한 버섯 농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 중국계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지난 4일간 모두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드모닝시의 한 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교사 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새해 들어 3주가 지난 현재까지 미 전국적으로 38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것이 바로 2023년의 미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LA시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시의회가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처를 승인하면서 건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2023년도 노숙자 전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인타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주 지역 한인들의 올 설을 맞아 한인은행을 통해 고국에 보낸 송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 2회씩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형의 코로나가 유행할지 정례 평가 절차를 거쳐서 예측해 백신 제조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참모 상당수가 조만간 물갈이 되면서 2024년 대선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특사에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 도주하다 체포돼 구타당한 흑인 운전자가 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웰스파이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같은 7개 은행이 온라인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일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300억 달러를 유치한 6박 8일간의 순방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석을 앞두고 대장동 수사팀은 연휴도 반납한 채 조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풀람과의 경기에서 해리케인과 44번째 합작골로 팀의 소중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케인은 266호 골로 토트넘 구단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워싱턴으로부터 하치무라 루이 선수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레이커스는 현재 디트로이트의 보얀 보그다노비치 영입도 추진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35.5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얘기 아닙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이틀이 지난 후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북가주 샌마티오 카운티의 하프문 베이 지역에서 버섯 농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 발생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또 많은 사상자를 낳은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금 미국 사회의 경각심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도시 해프문베이 외곽의 한 농장. 오후 2시 반쯤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버섯 농장과 트럭 운송업체에서 각각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범행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7살의 용의자 자오춘리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Zhao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and a semi-automatic handgun was located in his vehicle. Zhao is believed to have acted alone and there is no further threat to this community.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격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희생자들은 중국인 농장 일꾼들이라는 현지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 수사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하는 곳에서 모종의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사회적 고질병으로 번진 지 오래지만 올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총기 사고가 빈발하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t completely unacceptable levels. It's really hit home tonight. 올해 1월부터 23일까지 단 3주 동안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숨진 사람은 자살을 포함해 2,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데다 총기 업계의 막강한 로비 역시 법과 제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총을 소지해야 안전하다는 미국인들의 총기 문화도 넘기 힘든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어제 저녁 북가주 오클랜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것은 남가주 몽트레이 파크와 어제 오후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해프문베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서 지난 사흘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5900 메가더 블루버드의 한 주유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처음 피해자들을 찾지 못한 채 탄피만 여러 개 발견했고 이후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으며 유가족은 사망자가 올해 18살 마리오 나바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자세한 사건 경위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캘리포니아 벗어났다 오겠습니다. 이 아이오와주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교사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센터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스타트 라이트 히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총탄에 맞은 학생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교사도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과 교사, 나이와 신원, 이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중 1명은 차에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용의자 3명이 검거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C USC 메디컬 센터는 어제 불행히도 이 다친 이들 중 한 명이 사망한 것을 공유하게 돼 슬프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몬트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센터 측은 현재 부상 정도가 심각한 피해자가 3명이 더 있다고 밝혀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노인이 노인을 무더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희생자 11명 중 대부분이 60, 70대 노인이었고 용의자 휴켄 트렌도 72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70세가 넘은 사람이 이 같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렌은 당시 교습소 안팎에서 대용량 탄창이 달린 권총으로 총 42발의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희생자는 주차장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시관실에 의해서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이 공개된 희생자는 57세, 63세, 65세 여성과 68세 남성입니다. 나머지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모두 60, 70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휴켄 트렌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면서 그가 고령이었지만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1990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동식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장총과 수백 개 탄알을 발견했으며 그가 총기용 소음기를 직접 만들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경찰은 트렌이 일부 피해자를 조준 사격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트렌은 주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과 1월 9일 헤메트 경찰서에 찾아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그의 가족이 연루된 20년 전 과거의 사기, 절도, 독극물 사용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렌은 헤메트 경찰서에 가족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며 이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엔 나타나지 않았다고 헤메트 경찰은 전했습니다. 때문에 이때 정신적인 문제를 트렌이 앓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했다면 이를 감지하고 사전에 이런 총기 난사를 방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몬트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가운데 중국 국민이 포함됐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LA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어제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 총격 사건 발생 이후 총영사관은 현지 경찰과 관련 부서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수사 상황과 중국 국민 관련 상황을 추적해왔다며 중국 국민이 사건 중에 불행히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적 사망자가 최소 1명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총격 사건이 새해 연초부터 잇따라 터지면서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총기 문제가 사회적 고질병으로 번진 지 오래됐지만 올 들어 유독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총기 난사가 빈발하는 것을 두고 한층 경각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CNN은 총기폭력 아카이브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들어서 현재까지 총 38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격 사건 그리고 어제 벌어진 하프문베이 총격 사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총격범을 제외하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일 경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CNN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라며 지난 3주간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2023년의 미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건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면서 빨리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며 이런 폭력은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우리만 혼자다. 미국의 총기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하다며 현재로서는 치명적인 폭력의 악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운명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이게 현재 미국의 현주소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지역 공기 여전히 차갑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되찾고 남가주 지역 하늘도 쾌청하게 드러나 한낮에는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계속되겠고 낮 기온도 금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돌고 다음 주 초인 월요일 아침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4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39도, 해안 지역은 62도, 4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의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오스카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들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국제 장편영화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영화예술 아카데미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제95회 오스카상 시상식 최종 후보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헤어질 결심은 앞서 국제영화 부문 예비후보 15편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후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올해 오스카 최다 후보 지명작은 데니엘 관, 데니얼 쉐이너트 감독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였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과 감독, 각본, 여우주연, 여우조연, 나무조연, 편집, 음악, 주제가, 의상 등 10개 부문에서 11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셜인의 베인스와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의 서부정선 이상 없다 등은 각 9개 부문 후보에 선정돼 뒤를 이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올해 설을 맞아서 한인은행을 통해 한국에 보낸 송금 규모가 대부분 지난해보다 상당폭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의 한인은행들이 설을 맞아 이달 실시한 무료 송금 기간 동안 한인들이 고국 등으로 보낸 송금 규모가 송금 건수와 액수면에서 대부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경우 올해 설 송금 건수가 2,487건, 송금 액수는 725만 7,650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설 송금 건수 3,167건, 송금 액수 843만 6,094달러에 비해서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줄어든 것입니다. 한미은행의 경우에도 올해 설 송금 건수 1,421건, 송금 액수 403만 1,638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송금 건수 2,097건, 송금 액수 587만 5,702달러와 비교해서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줄었습니다. 오픈뱅크의 경우 올해 설 송금 건수가 118건, 송금 액수는 84만 4,574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송금 건수 181건, 송금 액수 100만 5,770달러로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줄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BB뱅크는 올 설에 송금 건수가 87건, 송금 액수는 78만 969달러로 지난해 송금 건수 82건, 송금 액수 42만 5,650달러에 비해서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늘었습니다. 한인은행 대부분이 올해 고객들의 설 송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최근 약세로 돌아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 달러 초강세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30원대를 웃돌면서 미주 한인들이 달러 강세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추석 때 고국으로 송금을 몰아서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올해 설에는 송금을 건너뛰거나 송금 액수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올해 설이 예년보다 빨리 와서 지난해 추석과 시일차가 많지 않은 데다 지난 추석부터 올 설까지 달러가 급락하면서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30원 선으로 내려앉은 점이 올 설 송금 규모가 줄어든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올 들어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면서 미주 한인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영국 박물관이 음력설을 중국설로 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음력설을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전통으로 소개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음력설의 문화,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음력설은 중국에서 시작된 지 4,000년이 더 지났고 동아시아와 동남아 여러 국가가 기념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음력설을 설날로 지내며 베트남인은 음력설을 태시라고 부르고 베트남 황도 12궁에 따라 2023년을 고양이의 해로 여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시아인의 디아스포라로 음력설이 전 세계가 매년 축하하는 행사로 확대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아시아계와 비아시아계 미국인이 음력설을 기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은 음력설 역사, 문화 중요성을 인정하고 토끼와 고양이의 해인 올해 음력설에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 세계에서 이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모든 이에게 깊은 존중을 표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 지역의 91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다시 폐쇄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금요일인 27일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새벽 5시까지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 15번 프리웨이와 링컨 애비뉴 사이의 전 차선이 전면 폐쇄되는 것입니다. 당국은 프리웨이를 통제한 채 지지 구조물을 제거하고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2위 통신회사인 T모빌이 해킹을 당해 또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됐습니다. T모빌은 회사 3,70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에 해커들이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 이름부터 청구서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계정번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탈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이 회사 시스템을 뚫은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T모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T모빌이 해킹을 당한 거 벌써 8번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의 2023년 노숙자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 당국은 바로 오늘 24일부터 샌프란도 밸리와 샌게브리얼 밸리 지역에서부터 노숙자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고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양사 합병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주요국 심사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독점 완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합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해외 기업 결합 심사는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 4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 영국은 늦어도 3월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합병 이후 독점 가능성과 시장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출범할 통합항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로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샌버나디로 카운티 샌게브리얼 산악지역에 속하는 마운튼 볼디로 하이킹을 떠났던 70대 한인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카운티 시리프에 따르면 올해 75살의 진정 씨는 지난 22일 일요일 새벽 6시경 마운튼 볼디 등반에 나선 것 뒤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실종된 정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어제 강한 바람 때문에 헬기를 띄우지 못해 지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오늘도 수색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며 현재 마운트 볼디에서는 이달 60대의 헐리우드 배우인 줄리안 샌즈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수사 과정이 미흡하고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경찰 측에 재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LA 인근 플로렌스 그레이엄 지역의 한 건물에서 성인 여성 한 명이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요원들이 목 앞부분에 멍이 있고 의식이 없는 채로 바닥에 눕혀져 있는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1998년생으로 당시 24살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는 그와 연인 사이였던 한인 남성이 있었고 사건이 벌어진 창고 건물은 A씨의 사업장이자 거주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이별 통보에 이선영 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타살 의심이 없다며 자살로 잠정 결정냈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선영 씨 가족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영이는 평소 성격이 밝고 복용하는 약이나 우울증, 정신문제도 없는 24살의 젊은 여성이었다며 40대 중반의 남성과 만나다 헤어졌다고 자살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단속 경찰관들에게 구타를 당한 흑인 운전자가 끝내 숨지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교통단속 경찰관 5명이 29살의 타이어 니컬스가 모는 자동차를 난폭 운전 혐의로 정지시켰고 경찰관들은 니컬스가 차에서 내린 뒤 뛰어 달아나자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한편 희소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던 니컬스는 체포된 후에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사흘 만인 지난 10일 심부전과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페덱스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4살 된 아들을 키우던 니컬스는 사건 직전에 근처 공원에서 일몰 사진을 찍은 후에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니컬스가 구타당한 것이 1991년 LA에서 발생해 대규모 흑인 폭동을 일으켰던 라드니 킹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컬스의 유족과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사건 영상을 어제 열람한 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된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니컬스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고 3분간 마구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니컬스의 체포와 연관된 경찰관 5명은 지나친 물리력을 사용했거나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에 따라 전원 면직됐다고 세럴린 데이비스 멤피시 경찰국장은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흑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참모 상당수가 조만간 물갈이 되면서 2024년 대선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방송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런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준비에 따른 백악관 참모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의 첫 단계라면서 이들 참모가 향후 몇 달 내에 백악관을 떠나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클레이는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후 제프 자이언츠 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레이 비서실장이 2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교체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곧 본격화할 대선 운동을 위해 여타 참모들도 줄줄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의 자리 이동과는 반대로 내각의 경우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조금 뒤진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발표됐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가상 대결을 진행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4%에 3%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41%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상승하고 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현 주지사 대결의 경우에 각각 40%와 39%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 자체는 상승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4%로 지난해 11월 39%에 비해서 5%포인트 올랐습니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을 제공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바이든 행정부가 포착해 중국 측에 물밑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일부 증거를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행동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에서 러시아로 건네진 것은 비살상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으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한 제재 체제를 전면 회피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년간 공석으로 비워뒀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3일 상원에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상원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는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2레프코위츠 초대 북한 인권 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육자회담과 인권 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으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간 공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외교정책 전면에 두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6년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집단 학살이 자행되면서 전쟁 주범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이런 관련법 제정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아파트 단지에 쏟아진 미사일 공격.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이나 다름없는 공격이 또 자행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있고 전쟁 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이 법정에 출두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를 방문해 지원을 호소한 당일 미 상원은 미국 독자적으로 전쟁 범죄 혐의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의 전폭적 지지 속에 제정된 전쟁 범죄 희생자 정의법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 미국이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푸틴 등을 처벌할 수 없었지만 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쟁 범죄 혐의자는 더는 미국 안에서 도피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이 어린이 400여 명을 포함해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의 백신 접종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독감 백신처럼 매년 한 차례만 접종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식을 바꾸자며 내놓은 제안서입니다. 1차, 2차 접종, 추가 접종 등 복잡하게 나뉜 접종 절차를 독감 백신처럼 매년 한 차례 접종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백신 성분도, 접종량도, 일정도 단일화,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백신들이 모두 변이에 일정 정도 효과는 보였으니 복잡한 지침을 간소화해 접종 오류도 줄이고 접종률도 높이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Messaging that is more simple of when you should get your next shot, essentially, I think will be helpful for those people who do have the intention to stay immunized. 매년 6월 초까지 코로나19 변이 중 어떤 것이 가장 유행하고 심각하게 퍼질지 평가한 뒤 이에 맞는 백신을 생산해 9월에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변이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실내 생활이 길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장 높은 겨울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vaccine approach will be similar, and that is, and perhaps can be done simultaneously with flu vaccines. 다만 FDA는 일부 어린이나 노인, 면역 저하자는 연 2차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백신이 잘 듣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변이가 나올 때는 별도의 긴급 대응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FDA는 현지 시간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신 정책에 큰 전환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 하치무라 루입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면서 레이커스의 취약 포지션이었던 스윙맨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한 명의 스윙맨이 레이커스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다음 타겟으로 꼽은 선수는 디트로이트 에이스 보얀 보그다노비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적한 보그다노비치는 평균 21.5득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 성적 부진하지만 보그다노비치의 활약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레이커스가 과연 이 트레이드도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짝인 해리 케인과 44번째 합작골로 팀에 소중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케인 선수는 토트넘 구단 최다골 타이 기록도 세웠습니다. YTN입니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감각적인 패스를 받은 케인이 플럼 수비수를 제치고 골망을 흔듭니다. 손 캐듀오의 44번째 합작골이자 케인이 토트넘에서 넣은 266호 골. 케인은 1950-60년대에 활약한 전설 지미 그리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토트넘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케인은 한 골만 더 넣으면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현지에서 선발 제외 전망까지 나왔지만 손흥민은 3호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슈팅을 기록하지는 못한 채 후반 31분 히샬르리송과 교체됐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의 결승골로 플럼을 1-0으로 꺾었습니다. I'm really happy because this win is a win very important for the confidence, for the mind, for our head especially. 2연패에서 탈출한 토트넘은 소중한 승점 3점을 더하며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LA 엔젤스 아트 모레노 구단주가 엔젤스 매각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화들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발 팔아달라. LA 엔젤스 팔아서 제발 플레이오프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어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레노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구단을 계속 소유하겠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고 팀과 팬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느꼈다. 우승 트로피를 다시 팬들에게 안겨주고 싶다라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LA 엔젤스의 구단 가치가 25억 달러입니다. 1억 8,400만 달러를 주고 산 모레노가 20년 만에 25억 달러로 엔젤스 구단이 13.6배나 구단 가치가 뛰어오른 건데, 이번에 25억 달러로 구단 매각 협상을 하다 보니까 30억 달러도 가능한데? 이러면서 매각 처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가장 크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거둔 우승은 단 4승에 불과했습니다. 두 자릿수 우승을 기록했던 황금기가 이제는 추억이 된 가운데 올해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열린 LPGA 투어 26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우승은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3월 고진영을 시작으로 김효주, 지은이, 전인지만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3승을 기록했던 2011년 이후 최소 승수로 코로나19로 몇 개 대회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도 15승을 올리던 시절과는 격세지감입니다. 세계 랭킹 1위에도 올랐던 LPGA 7승의 장타자 박성현도 긴 슬럼프를 털고 부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또 작년 하반기 때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분명히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만들 거고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월등한 외국 선수들이 많아진 것도 한국 선수 우승의 걸림돌입니다. 또 국내 투어가 지속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미국 무대 도전 의지를 접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최혜진에 이어 올 시즌엔 컬링파인 수석을 차지한 유혜란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LPGA 투어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잘 적응했다면 우승도 언젠가는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3년 동안이나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켰던 고진영이 손목 부상 부진을 털고 명예회복을 노리는 가운데 김효주와 김세영 등 기존 강자들도 한국 여자 골프의 부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1개월, 다음 달이면 1년이 지납니다. 약 1년간 전쟁을 하면서 어린이 400명을 포함해 민간인 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달에 818명 꼴입니다. 2023년 이제 꼭 23일이 지났고 오늘 24일째입니다. 2023년 23일 만에 전쟁하지 않는 미국에서만 2,720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1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미국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마약, 펜타닐 사망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리화나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